تنها جاش بهشونم که دست از این کاراش برداره، چون اگه بخواد ادامه بده به این سادگی نی. دفعه دیگه اگه ما با کشورهای همسایه طرف نیستیم و با آمریکایی‌هایی که 오늘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사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었을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이란 전쟁은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였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It's been just 1 month since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gan Operation Epic Fury, targeting the world's #1 state sponsor of terror, Iran. In these past 4 weeks, our armed forces have delivered swift, decisive, overwhelming victories on the battlefield. Victories like few people have ever seen before. Tonight, Iran's Navy is gone. Their Air Force is in ruins. Their leaders, most of them, terrorist regime they led, are now dead. Their command and control of the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is being decimated as we speak. Their ability to launch missiles and drones is dramatically curtailed, and their weapons, factories, and rocket launchers are being blown to pieces. Very few of them left. 예, 무기 공장과 로켓 발사대는 산산조각 나서 남은 것이 거의 없다.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 이란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SBS의 손성민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손성민 위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원래 종전선언이 아닐까라는 예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달랐죠?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민들도 진짜 전쟁 언제까지 할 거냐. 이번엔 좀 멈출 수 있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 기대가 많았는데 결과를 보면은 예고편보다도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이 대국민 연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모아졌냐 그러면 전쟁 이후에 지금 33일, 이란 전쟁 이후 33일이 지났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시간대도 보면은 미국민들이 가장 TV 앞에 많이 앉는다는 밤 9시, 우리 시간 오전 10시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 연설 내용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바람을 잡았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하다가 네. 유가가 이렇게 막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아주 곧 이란을 떠날 것이다. 아니 그럼 이란과 합의가 있단 말이냐? 합의도 필요 없다. 우리는 곧 떠날 것이다. 라고 바람을 잡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최신 진전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연설로 발표하겠다고 했고 루비오 국무장관도 결승선이 보인다라고 사실 바람을 잡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가장 관심을 끌었던 종전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면 합의는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느냐.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들도 재탕이다, 아무것도 없다, 맹탕이다 이런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명현 연구위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텐데. 네, 참 흥미롭게 봤습니다. 예. 사실 이제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예. 지금 제가 보편적으로는 이제 위원님과 더 동의를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 네, 예. 이제 첫째로 메시지는 분명히 이제 미국민에 대한 메시지였고 예. 미국민에 대한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안심을 시키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미국민이 물가도 상승하고 예. 유가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만이 많고 또 이제 지상전이 이제 시작될까봐 그거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지상전에 대한 우려.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전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약간의 이제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보면 이란에 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예. 이란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강조된 부분은 위협에 대한 강조가 있었죠. 그러니까 2, 3주 내에 협상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협상이 없을 경우에는 뭐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리겠다. 예, 요구를 하긴 맞습니다. 했지만 예. 사실 여기서 지금까지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협상안을 보고 있으면은 협상안의 수위가 좀 내려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지금 트럼프가 이란한테는 거의 무조건적인 항복 같은,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정권 교체, 예.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위협을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를 약속하라는 걸 요구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다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협상안이 좀 모호해지긴 했지만 이란이 봤을 때는 도리어 협상안의 수위가 내려가서 좀 더 트럼프가 현실적인 협상을 타결을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고명현 의원 보시기에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이 엄포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 이란 남은 기간, 내가 이제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언젠간에 이거 내가 정리를 할 텐데 그 안에 나의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좀 하자. 여기에 더 방점이 찍히는 네, 건지. 지금 거기에 방점이 먼저 실려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한 발언을 종합해 보면은 계속 언제까지 시한을 줍니다. 뭐 5일 내로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실 4월 6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10일간 생각할 여유를 줄 테니까 협상안을 예. 내놓고 거기다 합의를 하라 그랬는데, 이번에 또 시한을 또 줬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사실 트럼프가 말하고 싶은 내용의 방점은 위협보다는 도리어 협상을 타결을 종용하는 그쪽에다 방점이 실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서 우리 언론들이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는 그 부분에 제목을 달고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 속에 담긴 네. 협상을 정말로 타결 짓고 싶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이란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 네, 이 부분에 더 중점을 해야 된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란 지도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이란 대통령, 새로운 이란 지도부가 대단히 합리적이다. 얘기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란 지도부, 새로운 이란 지도부의 의중과 생각을 우리가 과연 정확하게 알 길이 있는 건지,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짐작이 되는 건지,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앞서서 지금 고 의원님께서 예.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를 오는 자리에서 딱 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10시에 모든 분들이 한 손에는 핸드폰에 있는 주가와 예, 이제 맞습니다. 다 보시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 같은데,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의 그 핵심은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기한을 주고,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이제 6주라는 시간은 조금 넘겨가긴 하지만 일단 요 기간 내에 2주에서 3주 내에 협상으로 끝을 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담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가장 그 배경은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시를 했다라는, 이제 이란 측에 제시를 했다라는 소위 1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15가지 예. 항목이 사실은 그걸 좀 뜯어보면요. 11가지 항목은 이란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머지 4개는 너에게 무슨 보상안을 주겠다라는 보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6가지는 핵, 2가지는 탄도미사일, 그리고 2가지는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가장 첨예하게 이제 부각이 됐던 것이 호르무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요. 호르무즈는 빠지겠다는 겁니다. 호르무즈에 관련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유가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호르무즈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내가 관여하지 않고 그거는 해당 국가들이 직접 해결을 해라. 이 말은 결국에는 미국 측에서 제시했던 가장 첨예한 안이었던 호르무즈에 대한 안을 제거를 하면서 네. 그 안에 대한 이란의 측의 입장을 사실은 기다려보겠다라는 좀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빈깡통 같은 그런 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이제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이게 어나운스를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 예. 얘기에서는 굉장히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혀 우리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적의가 없고, 이란 대통령이 한 이야기죠?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적의가 없고, 그 다음에 유럽, 미국, 심지어는 이제 중동에 있는 그 주변국들한테는 우리는 지금 적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주변에 있는 세계들이 우리에게 가해져 있는 위협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 불안이 언제든지 종식이 되면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그 브리핑 전에 했던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상의 정의와 이란이 생각하는 협상의 정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란은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 2번이나 해봤잖아. 이 2번에 해봤던 거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는 게 난 협상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을 동반한 이런 그 압력도 나는 협상의 일환이야라고 그렇게 정의를 지금 하고 양쪽 간에는 어떤 협상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브리핑, 양측 간의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의견을 교환을 했다라고 보고 그 안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군이 관여를 하지 않겠다. 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길게 자세하게 해주셨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imports almost no oil through the Hormuz Strait and won't be taking any in the future. We don't need it. We haven't needed it and we don't need it. The countries of the world that do receive oil through the Hormuz Strait must take care of that passage. They must cherish it. They must grab it and cherish it. They can do it easily. We will be helpful, but they should take the lead in protecting the oil that they so desperately depend on. 자, 손성민 의원, 저 부분도 사실은 우리나라나 일본 또 뭐 유럽연합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이 또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거 아니에요? 저 발언도 그렇지만 네. 그 사이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오락가락했다는 부분이 더 문제의 심각성을 준다고 트럼프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진짜 하루마다 말이 왔다 갔다 했죠.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하냐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처음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한 이란의 어떤 장악력 이런 부분을 오판했다, 쉽게 봤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하여튼 패권 대결에서도 중국이 가진 히토류에 대해서 미국이 간과해서 협상에서 좀 협상력을 잃고 있는 것처럼 호르무즈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란에 대해서 전폭적인 폭격이라든지 수뇌부 제거로 충분히 이란이 손을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호르무즈라는 어떤 목을 딱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말로써 한번 보면은 분쟁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미국 군함을 보내서 선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호의를 하겠다. 맞아요. 예. 그러더니만 그게 뭔가 지금 시간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도 여건이 마땅치 않으니까 자 그럼 주변에 그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나라들 유럽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한국, 일본 다 거론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들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니까 트럼프가 또 말을 바꿔요. 됐다. 도움 필요 없다. 그리고 그건 내가 당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떠보기 위해서 한 거다. 예, 필요 없다고 하더니만 이번에 또 이제 어제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또 하는데 이란 대통령으로부터 휴전 요청을 받았는데 그럼 호르무즈 해협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해야 될 텐데 거기에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은 호르무즈를 완전 개방한 뒤에 휴전 요청이 오면 검토해보겠다. 다시 또 호르무즈를 거론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또 대국민 연설에서는 호르무즈는 각자 알아서 지켜라라고 하는데 동맹국들에 대한 혼란뿐만 아니라 이란도 그러면 트럼프가 과연 어떤 호르무즈에 대해서 협상 카드를 내놓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원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자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 그대로 미국만 떠나겠다는 건지 이란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거는 이 직전에 부활절 오찬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히 우리나라도 거론했는데요.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바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지켜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시죠. The problem with the strait is they can have one terrorist there with a machine gun someplace. And they'll say, oh, it's not totally clean, So let them do it. Let France do it. Let South Korea, who is not helpful to us, by the way. Let South Korea, we only have 45,000 soldiers in harm's way over there right next to a nuclear force. Let South Korea do it. Let Japan do it. They get 90% of their oil from the strait. Let China do it. Let them all do it. What the hell are we doing it for? 영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의 이 화법 저희가 익숙해질만도 한데 또 익숙해진 것 같은데도 어떨 때 들어보면은 이거 뭐지? 우리 한국을 동맹이라고 하고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항상 고정관념이 있는 게 한국을 비롯해 미국의 동맹들이 이제 미국을 어떻게 보면은 기생충처럼 피를 펄펄 뽑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시 발현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이런 갈등 구조를 봉합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 그 특히 한국을 지칭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비협조적인 자세 때문에 지금 불만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압박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 우리를 돕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매번 주한미군 규모를 이렇게 부풀려 얘기를 하죠? 28,500명 수준인가 그런데 지금 항상 45,000명이라고 해요.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정말로 저렇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그 규모를. 당연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지금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주한미군 규모는 28,500명입니다. 예. 사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생각을 했을 때 28,500명은 좀 수준이 낮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부풀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수사적인 그 표현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우리가 한국을 도와주고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숫자도 부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이번 이란 이 중동 전쟁, 이란 전쟁이 만약에 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상황에서 이번에 자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았던 나토의 국가들 또 우리나라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또 뭐 관세나 뭐 이런 투자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압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확실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일단은 최전방이라고 지금 취급되는 한국에 28,500명의 지상군이 예. 지금 배치돼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도 드러난 게 무엇이냐면은 여기 상실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군 병력뿐만 아니라 최첨단 무기들도 그렇죠. 사드 예. 같은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도 배치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불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략자산 전개 부분도 어떻게 보면 향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 측한테 전개 비용을 이제 명시적으로 요청할 가능성도 커졌고요. 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분담금 간 분량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 1조 좀 넘는 그러니까 10억 달러에 좀 봉합된 이 지금 합의 수준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되고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중동 상황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오히려 미국 정부에서 또 다른 이 경제와 관련한 또 다른 압박 그것이 우리에게 또 파고로 네.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정말 앞으로 이게 산 넘어 산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손성민 의원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에 경제 지표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뭐 주가나 뭐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일 텐데 미국은 뭐 어제 밤이었으니까 아직까지 시장은 안 열렸을 것 같은 우리나라 현재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로 보면 4.47% 떨어졌습니다. 어제 상승분의 절반을 돌려놓은 건데 예. 장 시작 무렵에서는 9시에 이제 정규장이 시작하잖아요. 1.3%포인트 올랐습니다. 기대가 있었군요. 5,500선을 회복했는데 그 이제 기대치는 뭐였냐 그러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오늘은 대국민 연설이라는 큰 이벤트를 통해서 출구 전략, 최소한 이제 셀프 종전이라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 뭐 이란과의 협상은 여지는 좀 남겼지만 네. 2, 3주 동안 계속 세게 때리겠다. 어떻게 보면 압박의 수사만 강조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4%포인트 넘게 빠졌고요. 환율도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지표를 한번 보면은 주영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할 때만 해도 한 1,520원을 넘겼다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 조금은 떨어졌네요. 예. 그러니까 1,522원까지 제가 방송 예. 전에 봤는데 1,520원, 7.2원 정도 원달러 환율은 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란 협상 파트너가 되고요. 또 전쟁의 상대일 수도 있는데 이란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을 향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대응, 이란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교수님과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سخنگوی وزارت امور خارجه اعلام کرد اظهارات ترامپ درباره درخواست آتشبس از سوی ایران کذب و بی‌اساس است.
گونه تصمیم گیری درباره پایان جنگ فقط با لحاظ همه شروط مطرح شده و در 지금 저 영상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란의 정말 그 새로운 실력자 누굽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누군가의 실력자가 있을 거라고들 다들 생각을 했던 대통령이냐 부분이, 예. 국회의장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죽은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말이죠. 예. 근데 사실 그 부분이 누군가 한 명이 있을 것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오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란이 어쨌든 2월 28일 날 공습을 한 이후에 하메네이가 사망을 한 지 이제 벌써 이제 30일이 다 지났지 않습니까? 30일이 있고 무주타파 선출된 아들이었던 무주타파 이제 제 3대 최고 지도자는 이미 한 달 동안 공석 상태입니다. 네. 근데 공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전시 상황에서 어쨌든 명령 체계가 지금 어쨌든 작동이 되고 있고 이란이 전혀 문제 없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거의 석기시킬 때까지 갔다라고는 하는데 많은 공격을 받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란 내부적으로의 시스템은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들은요. 이란은 지금 현재 이 전시라는 상황 내에서 그 12인으로 구성된 최고 국가 안보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 최고 국가 안보 회의에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 중요한 인물들, 대통령 포함해서 국회의장, 예. 그다음에 사법부의 수장, 그다음에 최고 지도자가 대리인,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혁명수비대 사령관, 합참의장, 외무장관, 내무장관, 정부장관 해서 모든 핵심 요인들이 이 12명으로 구성된 최고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을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보다는 이런 집단 안보 체제로 지금 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란이 우리 대사관, 이 한국에 있는 이란 대사가 얘기하기를 한국 정부와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에 대해서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과 많은 협력을 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가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과는 또 어떻게 협상을 해나가야 되는 걸까요? 사실 지금 이제 이란 그 발언이 있은 후에 예. 제가 이제 별도로 좀 대사관 측과도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그 대사관 측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뭐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보다는 대사관 측의 입장은 지금 현재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오늘 오전에도 방글라데시 국적의 상선을 한 5개를, 유조선을 5개를 통항을 시켰습니다. 그 말은 거기에 어떠한 본인들이 제기했던 그런 조건을 검토한 이후에 그 검토에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통항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보면 저희도 지금 이제 저희가 26척이 이제 그중에서 19척이 유조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란이 제시했던 그런 안들을 신속하게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상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하나 있는 게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란 내에 지금 이란은 어쨌든 굉장히 전시 중에도 폭격을 맞고 있는 상황에도 지금 세 개 국가의 그 공관이 지금 잔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일본, 그다음 핀란드,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김준표 대사를 포함을 해서 지금 현지에서 저희 공관원들이 지금 현지에서 잔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란 측과의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강조를 하면서 전쟁 중에도 우리는 지금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좀 이런 부분을 어쨌든 감성적인 부분이겠지만은 그래도 그걸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 이란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합당한 서류들을 좀 제시를 하고 지금은 가만히 기다릴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에서 1억 4천만 배럴을 지금 어쨌든 제재가 풀려 있는 거를 빨리 저희가 좀 사오는 작업도 해야 되는 거고 이미 갇혀 있는 그런 유조선들을 빨리 빼낼 수 있는 작업을 그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 것을 지금 쳐다보는 것보다는 그 부분이 조금 좀 작업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전쟁은 중동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정말로 복잡다단하면서도 많이 남아 있는 거네요. 이란과도 협상을 해서. 예. 또 현재 이란에 남아있는 우리 대사관 직원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란과 협상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외교라는 게 어떤 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참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우리 정부는 앞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2주가 될지 남은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선언이 나올 것은 같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거기에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제 종전 선언이 셀프가 됐든 뭐 합의가 있든 간에 이제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관측이 네. 되고요. 따라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미 동맹에 대해서 약간의 뭐 비판적인 발언을 좀 한 거에 대해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과도 별개적으로 소통 채널을 마련해가지고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있겠지만 향후에 한미동맹 부분에 다시 있어가지고 지금 중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핵장 관련된 지금 협상도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늦춰지고 있지만 그리고 원자력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화가 이제 오가고 있는데 미국 측 사정이 해가지고 지금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딜레이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게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레버리지나 아니면 압박으로 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제 미국과 이렇게 소통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종전을 예상을 하고 미국과 확대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게 뭔지 특히 중동 안정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포괄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미 한 번의 그 고민 지나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 손성민 위원에게는 우리 정리하기 전에 아까 이란과의 협상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장하고 나선 게 있잖아요. 그 SNS 통해서 현지 시간 1일 발표한 게 있는데 이 부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란의 새 정권이 방금 휴전을 요청했다. 저거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외신에서 또 어떻게 지금 보도가 되는 겁니까? 저게 사실로 확인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새 정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란은 하여튼 집단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선다고 해도 실질적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알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협상하고 온건하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도 리즈너블 레짐, 합리적이고 온건한 예. 대표와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란의 외교권이라든지 군사권 이 부분은 혁명수비대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사실일 거고 또 집단적으로 운영된단 말이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계속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사실 대국민 연설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생각할 때 아마도 협상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오늘은 발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치가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란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협상이 여의치 않으니까 오늘은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에 좀 미 국민을 다독거리고 유가를 좀 진정시키는 그런 선의 메시지만 내놓고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에 좀 기회를 노리는 좀 트럼프식의 타코 항상 물러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미 언론에서도 많습니다. 교수님 아주 짧게 이란의 새 정권이 휴전을 요청해 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면 지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철기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제 정말 잘못하면 석기 시대까지 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그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기간 내에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쨌든 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